자, 블라스터미들 파이널 모의고사 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남았네, 이제 여러분들. 그죠? 좀 긴장이 될 텐데, 어쨌든가 우리 계속 하는 말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불안한 생각이 들고 다 맞다. 근데 그냥 수능 날까지는, 수능 그 시간, 시험 보는 그 시간까지는 최대한 나의 실력을 올린다. 수능 딱 시작하기 직전까지 5분 전까지 단어 외우고 문제 하나 풀어보고 그러면서 실력 올린다. 그 다음에 시험장 가서는 마음 편안하게 압도감을 내가 느끼지 않고 내가 뭔가 시험지를 압도한다는 느낌으로 가보자고, 알겠습니까?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그 실력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뽑을 수 있게끔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이번 9회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기에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빈칸 같은 문제를 많이 풀었었는데 9회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운 유형들, 주제 유형도 좀 풀어보고 제목도 풀어보면서 조금 기본기에 입각한 문제풀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21번 똑같지.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의 밑줄이 거저 있을 텐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가볼게. 요거 들어간 문장부터 확인을 해보자고. 그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플로이, 봐봐 여러분들, 이 단어가 잘 나와. 그러니까 인플로이가 이게 원래는 고용하다지만 기본적으로 문맥에 따라서 고용하는 게 그 사람을 써서 이용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용하다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 한 글자 차이인데 좀 이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용하다의 느낌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들은 이용했습니다. 뭘 이용했냐면 호가스가 서킷 브레이커라고 부르는 것을 갖다가 이용했대. 이게 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서킷 브레이커라는 것을 이용했다. 요거 아니겠어?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얘는 뭘까? 이 문장 자체에서 뽑을 게 없으니까 그냥 첫 문장부터 읽으면서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풀면서 지문의 길이를 봐봐. 길잖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읽어야겠다. No. 여러분들 천천히 읽더라도 한 번에 푸는 게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야. 빨리 읽고 두 번 읽지 말고 천천히 읽는 게 좋아. 특히 첫 줄은 최대한 눌러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읽고 빨리 푼다. 빨리 틀리는 거야. 그럼 알겠습니까? 가볼게. 1979년도에 크리스토퍼 컬런이라는 사람이 co-founded 하면 공동 설립했습니다. Psychology Consultancy니까 뭐 심리 상담, 상담소 같은 것들을 갖다가 설립을 했대.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에다가요.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도우려고 하는 건데 High Achievers, 성취도가 높은 사람이 그들의 뭐 최선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자문회사 같은 걸 연 거예요. 수년 동안 콜로니가요 became curious, 궁금해했는데 뭐에 대해서 궁금했냐면 왜 전문가들이 floundered, 봐봐 floundered 솔직히 줘야 돼 밑에. 근데 다 보시면 추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뭐라고 생각했냐면 연습이잖아. 만약에 이게 평가원이었으면 줬을 것 같아 나는요. floundered 모르겠지. 그냥 연습이니까 여러분들 그런가 보다 그냥 내가 문맥상 한번 추론해 봐야지 이렇게 연습한다 생각하세요.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전문가들이 왜 floundered 할까? 뭐 밖에서 좁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 밖에서 왜 floundered 할까를 궁금해했대. 컴마 Y는 반면에 아니야. 약간 반대되는 말일 거 아니야.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능숙하게 하는데 반해서 뭐에 있어서 확장시키는데 그들의 경력들을. 그러니까 여기 뒤에 말이 좋은 말이 나오니까 floundered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뭔가 허우적대는 그런 느낌을 갖다가 floundered라고 합니다. 움직이는데 뭐에서부터? 월드 클래스 오케스트라에서 플레잉 하는 거에서부터 예를 들자면 to learning one, 그것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데로 이동하기까지요. 이렇게 그들의 경력을 확장시키는 데 능숙한 데 반해서 몇몇은 왜 작은 지 영역만 벗어나면 왜 floundered 할까를 궁금해한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문장을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단어 때문에 몇몇 전문가들은 지가 아는 분야를 벗어나면 막 허우적거려. 막 미쳐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런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거에서 이렇게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걸로 확장이 되더라도요. 되게 능숙하게 잘한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이 친구들은 하고 이 친구들은 못할까? 이런 걸 궁금해한 거죠. 30 years after he started, 그가 시작한 30년 이후에, 시작한 다음에 30년 있다가 콜로니가 다시 학교로 돌아왔어. To do a PhD, 박사학위 따려고 조사하면서 바로 그 질문을 조사하면서요. 됐습니까? 콜로니의 주된 결과물은 뭐냐면 결과 나오지. Early in their careers, 그러니까 그들의 커리어 초반에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성공적인 이동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더 넓은 트레이닝, 어떤 훈련 같은 걸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커리어의 스트림스, 다양한 커리어의 흐름 같은 것들을 열린 상태로 두었던 게 무슨 말이겠어? 여러 가지를 경험했다는 거겠죠. 심지어 그들이 주된 스페셜티, 지 전문 분야까지 성취하면서
오, 이후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지 것도 잘하면서 다방면으로 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랬다. 이거 아니야. 끝이네. 그렇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밑에 주석이 없어서 조금 뜨끔하지만 어쨌든 간에 문맥으로 이해를 해보자는 거야. 알겠어? 계속 가볼게. 그들은 traveled on an 8-lane highway.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8개짜리 레인 하이웨이를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로도 갈 수 있고 1차선 갔다가 3차선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를 본다고. 그가 쓰기를 뭐 하기보다 down a single lane one-way street.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한 레인을 갖다 따르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다른 거에 확장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레인지를 가지고 있대. 범위가 무슨 뜻이지? No, 다양성이죠. 성공하는 어댑터라고 표현하잖아. 그렇지? 뭔가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수한데 뭐에 우수하냐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우수하대. 하나의 어떤 추구에서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데 창의적으로 다른 것에 적용을 한대. 그리고 at avoiding cognitive entry. 이것도 줘야 돼. 이거 줘야 돼요. 안 줬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at이 지금 병렬이니까 뭐에 우수하냐면 지식을 받아들여 하나의 분야에서. 그리고 다른 것에 적용을 잘해. 그리고 뭘 잘하냐면 인지적인 엔트renchment를 피하는 걸 잘해. 그러면 이걸 피하는 걸 잘한다는 거는 이게 나쁜 걸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되지 그냥. 뭔지 몰라도요. 고착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용해 호가스는 처음 나와요. 여기서 서킷 브레이커라고 부르는 것을 이용한대. 서킷 브레이커가 뭐겠어? 그러면은 성공한 피플들이 이용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다 나왔잖아. 그들은 요거 중요해. 이 말. 이거 은근 잘 나와. 수능에서. 드로우. 드로우가 그리다나 아니면 뭔가 이걸 이끌다 이런 뜻인데 이가 드로우 온이면 이걸 활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활용하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 단어. 외부의 점들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비유 같은 것들, 유사점 같은 걸 활용해요. 이게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경향성, 어디에 향한 경향성이냐면 이전의 해결책으로 향하는 어떤 자신의 경향, 편견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외부의 경험이나 이 유사점 같은 것들을 활용한다는 거지. 근데 이 이전 해결책이라는 게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거, 더 이상 쓸다리가 없는 과거의 그 고착된 걸 갖다가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외부의 걸 끌어들여 옴으로써. 그들의 스킬이 어디에 있냐면 피하는 데 있대. 똑같은 올드 패턴을 피하는 데 있대. 아, 그러면은 다방면에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됐습니까? 요걸 통해서 올드 패턴, 오래된 패턴 같은 것들을 하지 않겠다. 요거 아니야? 이런 게 서킷 브레이커 아니겠습니까? 요걸 갖다가 이해하고 가자고요. 내가 지금 여기는 별다른 게 한 게 없어. 그냥 글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구나를 인식해가지고 근거 잡은 것 뿐이야. 빈칸처럼. 됐습니까? 읽으실 때 중간중간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문맥상 이해를 하자. 여러분들 너네들이 고등학생들이 외워야 되는 단어장을 다 외웠어. 그러니까 한 2권 정도 됐습니까? 뭐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워드바스터도 있고 어이쿠도 있지 않습니까? 외웠어. 그리고 EBS 같은 고난이도도 외웠어. 그럼 본인을 믿어. 어렵잖아. 안 나오잖아 주석이. 그럼 몰라도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너무 그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요. 알겠어? 문맥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니까 내가 1회부터 11회까지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할 거냐면 쉬운 상황은 니네들이 잘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단어를 모르겠다, 문장 해석이 안 된다, 답을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마인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친구들이.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느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모르는 게 있어라도요 다 모를 거야. 그러니까 몰라도 돼.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과 어떡하지 망했네? 어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어떻게 나 모르겠어. 나 못 풀어봐.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치고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압도감을 줄 수 있겠어. 시험지한테 압도감 당하는 거죠. 그냥 이거는요. 알겠습니까? 시험지한테 먹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가 며칠이 남았건 지금 3일 전이건 5일 전이건 일주일 전이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단어가 좀 불안하다. 자지 말고 단어를 외우세요. 그럼 지금이요. 컨디션 조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무슨 컨디션 조절이야. 응? 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본인을 믿게끔 본인이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시험장 가서 니 몰라? 나 몰라도 되는 거네.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의연하게. 알겠습니까? 봐봐. 잠재적인 주의 산만 방해인데요. 말도 안 되죠.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데 말도 안 되죠. 좋은 시절에 대한 기억들 뭔 소리일까요? 됐고요. 우울할 때 나온 적이 없죠. 다양한 경험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도와줘, 깨는 것을 고정관념을 괜찮죠. 특정한 문화들이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봐야 돼. 한 단어라도 이상하다 느껴지면 바로 그냥 제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문화가 나온 적이 없잖아. 다양한 경험 오케이. 도와줘, 깨는 거 고정관념 오케이. 특정한 부사. 위기인데 좀 이상해. 자극하는데 사람들한테 깨라고 오래된 습관 그리고 변화하라고 나쁘진 않은데 이 단어가 이상하죠. 크리시스 위기가 안 나오잖아. 지식인데 다른 분야로부터 얻은 지식 이게 도와줘 깨는 거를 확립된 사고 됐습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오래된 패턴 아니야. 위에서 봤던 이거 아니야. same old 패턴 이걸 깨는 걸 도와주는 거니까 정확하게 5번으로 갖다가 찍으시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니? 뭔가 대학을 가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미팅일 수도 있고 소개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캠퍼스에 앉아서 뭐 TV 보는 것처럼 막 기타를 이런 거 잘 안 하긴 해. 가면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다 끝나서 사실 이런 걸로 자극받을 시기는 아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끝까지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완주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다 왔다. 수고했다. No. 여러분들 조금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진짜로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그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방심하지 말기. 오케이? 23번 갈게요. 연결사가 여기 있단 말이야. For example.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얘고 물론 가다 보니까 뭐도 있었냐면 올 수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디 있었더라? 어딨니? 푸시스 나오는 데 있던데. 여기 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흐름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구나.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두 갈씩으로써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의 전부구나. 그 다음에 쭉쭉 이어가면서 예시 보여주고 나열시키는구나. 이렇게 들어오면 끝이야. 됐습니까? 가볼게요. 1950년대 크리틱스 하면은 비평가들이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갖다가 분리시키는데 대중들과 분리시킨대. 됐어? 거부함으로써 자연적인 즐거움인데 어디서 갖다가 얻는 즐거움이냐면 대중문화의 산물로부터 얻는 즐거움, 뭐 드라마나 이런 거가 되겠죠. 뭐를 통해서, 판단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뭐에 근거한 생각이야? 정제된 사실주의의 감각에 근거한 생각을 통해서 나는 저것들이랑 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끝났어요. 1950년대의 비평가들은 누구랑은 달라? 일반 대중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리젝트 하는 거야. 이런 자연적인 즐거움인데 이것은 대중문화의 산물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 보고서 이런 걸 보고서 깔깔거리는 걸 갖다가 되게 그렇다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 고상하신 분들께서는. 알겠습니까? 판단을 통해서 어떤 사실 뭔지 모르겠지만 정제된 사실주의의 감각을 통해서 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지들이 생각하는 사실주의가 있나 보지. 그래서 요거는 갖다가 우리는 이런 친구들과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 보고서 내려갔어 그냥. 그리고 가장 비스무리한 걸 찍어놓고서 마치 이게 확인만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를 꼼꼼하게 해석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여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 정도의 문장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깔끔하게 해석을 한 거야.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예시인데 예시를 설령 이해를 못했다 할지라도 요 느낌만 잡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가볼게요. 그러니까 확인차 가는 거지. 대부분의 비평가들에게서 챔피언잉이라는 게 뭔가를 옹호한다는 뜻이잖아. 더글라스 서트의 영화 사회의 비평을 옹호해. 셀프 리플렉시티 뭔지 모르겠지만 옹호해. 특히나 디스턴싱 이펙트 거리두기 효과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대부분의 크리틱스에게는 There is still a refusal. 여전히 거부감 같은 게 있대. 여기도 거부한다 하잖아. 그치? 비슷한 내용이겠지. Vulgar enjoyment. 뭔가 비천한, 아이고 저속한 그러한 이런 즐거움 같은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대요. 심지어 여기 물건은 밑에 있더라고. 그렇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석이 잘 안 되고 여기는요. 넘어갈게요. 이러한 거부감은 또다시 끝났어. 그냥 계속 같은 얘기 하겠다는 거야. 기능을 하는데 분리시켜요. 크리틱을 갖다가 별 생각 없고 기쁨만 추구하는
대중들의 이미지와 분리시킨다가 이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읽으면서 재밌어야 돼. 똑같은 말이구나. 역시나 이렇게요. 됐습니까? 연결사의 힘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 이어지는 문장의 흐름은 같다라는 기본적인 독해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그나 그녀는 비평가가 되겠지. 그들이 실제로 만들었던 그러한 대중들이 되겠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올바른 그 좋은 취향, 뭐 좀 좋은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고상한 취향의 로직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비평가가 만들었던 그 프레임을 씌웠던 그 대중들의 이미지와는 분리시켰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요. 사실 여기는 그렇게 정확히 해석할 필요도 없는 구간이기는 해. 뭐만 잡으면 되냐면 여기 diverse 있죠. diverse critic from image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crowd. 여기만 잡으면 끝. 똑같구나. 계속할게. 그러니까 여기서 olso를 부르는 순간 확신을 해야 되고 그냥 시험장이고 내가 이만큼 이해를 했다면 그냥 바로 답으로 가시면 돼요. 또한 푸시하는데 강조하는데 부정적인 어떤 여성의 취향, 주관성에 대한 노션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구나라고 느껴야지 그냥. 매스컬처의 비평은 항상 bring to mind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bring to mind인데 상기시킨다. 상기시키는 것 같대. 그러니까 어떤 게 존경받지 못할 만한 무례한 이미지 같은 것들을요. 뭐의 여성성에 대한.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갑자기 여성성 나오거든요. 쌩까 그냥. 보여주는 건데 깊이를 보여줘. 사람들의 타락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이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대중들을 좀 깎아내린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가볼까? 테이스트 메이킹, 뭐 취향 만들기의 과정이 작용을 해서 만드는데 계급적인 차이를 만드는데 에세트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미술을 하는 미학적인 사람들일 거니까 이 사람들이 비평가들이겠지. 그리고 대중들 사이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이에 차이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 뭐를 통해서? 미적인 포지션의 구성을 통해서 이게 뭐와 반대되는 거냐면 인지된 별 취향 없는 그런 대중들의 기쁨과는 대조되는 거래요. 말을 좀 어렵게 했다 뿐이지 어쨌든 간 이 둘이 차이가 있다,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쉬워요. 문제가 어려워서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냥 글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테마를 볼 수 있는 그런 지문 아니야. 연결사를 잡아보니까 for example 내지 밑에 also 정도까지가 보인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같은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거는 글을 읽다가 막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주제 문장은 읽혔으면 좋겠지만은 막혔을 때 그냥 이게 그 말이겠지. 여기서 네거티브 노션 같은 거 푸시하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넘어가라고 그냥. 알겠습니까? 시간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치? 그러니까 연결사 흐름 잘 보시고 이어져 있는 문장이 똑같을 거라고 좀 믿고 보시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봐봐. 비평가들의 부정적인 관점이야. 뭐에 대한? 대중들의 취향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괜찮지? 난 너네랑 탈라이 저속한 것들아. 이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향력, 계급 같은 걸 만들기 시작하죠. 1번 괜찮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계급에 대한 비평이야. 이게 문화적으로 상류층, 중류, 하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서? soap opera,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니죠. 부작용인데 어떤 부작용이냐면 대중화된 문화적 산물이 그냥 영화 같은 것들, 드라마 같은 것들이 대중들한테 미치는 부작용 나온 적이 전혀 없죠. 뭔 소리야. 저항인데 대중들의 저항이야. 무슨 소리지? 문화적인 분리와 그것의 기원에 대한 저항 나온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비평가들의 경향인데 동일시하는 거야. 정제된 대중들의 취향. 반대말이지. 얘네들은 비천해. 얘네들은 처속해. 그러니까 절대 같이 동일시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확인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은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24번 똑같은 느낌으로 가볼게요. 주제 문제.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를 올리려면 이렇게 기본 문제에서 약간 등골에 땀을 좀 빼줘야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9월 평가원도 어려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늘 그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능 때도 이런 거에 좀 적응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갈게요. 연결사가 어디냐면 마지막 부분, 중간 좀 마지막 부분에 as a result 요게 하나가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이 주제랑 이어지는 부분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드실 거고. 됐습니까? 역시나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연결사가 있고 이거에 대한 흐름이 뭘까를 예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접의 연결사가 없으면 그냥 아예 연결사가 없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일정하구나라는 느낌을 가져가자고. 물론 중간중간에 시간상의 대조라든지 아니면 그 문장 내에서 뭔가 부정어를 써가지고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잘 읽긴 읽으셔야 돼. 됐습니까? 그래도 거의 대부분 큰 틀은 이어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큰 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요소만 없으면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 셀프 컨트롤은 has been 중요한 요소였대. 어디에서? 웨스턴 문명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여러분들? 셀프 컨트롤이죠. 아, 이게 서부 문명에 중요했구나 느낌이 빡 온단 말이야. 그럼 붙여 읽읍시다, 이제부터는요. 그의 최근에 이코노믹 히스토리에서 클라크는 주장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것이 뭔데? 얘기했죠. 셀프 컨트롤, 자제력 얘기했죠. 어디에서? 산업혁명에서. 그리고 경제적, 문화적인 우위에서 밑에 있습니다. 서부 문명의. 됐어? 그러면 괜찮네. 자제력이 서부 문명의 뭐다? 요소, 중요 요소이다. 그러면 자제력, 자제력이 서부 문화의 중요한 요소이고 이게 결국에 산업혁명을 이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혁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서부 문명의 문화적인 경제적인 우위를 안겨주었다. 서부 경제 문화의 우위를 갖다가 안겨준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이겠지. 야, 이거는 충분히 정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어차피 흐름이 안 바뀔 거라는 걸 내가 느끼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줄부터 잘 붙여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알겠습니까? 주목하는 건데 that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이라는 게 발생했다는 걸 주목했어. 어디에서? 잉글랜드에서. 어디라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이라기보다는 뭐를 가진? 비슷한 정부적인 다른 구조들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 잉글랜드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주목한 이 클라크가 보여주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잉글랜드에는 upper class가 reproduce 하는데 훨씬 더 많이 누구보다 lower ones보다. 그리고 뭐를 고려했을 때 제한된 기회, 그 사회 구조에서의 제한된 기회를 고려했을 때 이것이 수반하는데 상당한 다운월드 모빌리티를 수반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읽혀요. 그러니까 자제력이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어디에서? 잉글랜드에서요. 아무튼 서부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좀 이룩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중간중간 리프로듀스 요 말, 그 다음에 다운월드 모빌리티가 정확히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래, 넘어가. 계속 보자고. 그러니까 실전에서 저런 단어가 안 보이다. 넘어가시는 거야. 왜? 우리가 믿을 구석이 또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lower classes가 낮은 계급층이 서서히 채워졌어. 사람들로 채워진 거야. 어떤 사람들? 유전적인, 환경적인 어떤 이점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upper class의 이점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셀프 컨트롤을 가지고 있대요. 그건 좋은 걸 거 아니야. 이것이 만들었어. 잠재력을, 뭐에 대한 잠재력이냐면 워킹 클래스, 노동자 그 계층에 대한 잠재력을 만들었어. 이것이 relied on, 신뢰받을 수 있는데 시간을 잘 엄수하고 diligent, 부지런하고 효율적이라고 어디에서? 작업 장르에서요. 이게 요구되는 거죠. 뭐를 위해서? 산업혁명을 위해서. 아무튼 간에 정확하게 위에 있는 말의 의미를 100%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러이러해서 잉글랜드의 사람들이 뭐 어떤 계급으로 채워지고 이점이 있고 자제력이 있어가지고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솔직하게 이걸 100% 이해했다, 답냈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다. 물론 다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요 정도의 느낌만 가져도 문제는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가볼게요, 마지막까지. 이게 무언가냐면 클라기가 노트했던 건데 뭐라고 말했냐면 많은 제4회 국가들이 have been, 여전히 성취하지 못한 거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했던 것을 이 친구들은 못했다는 거죠. centuries after, 몇백 년 후에도 브리티시, 영국이 그 방식을 보여준 몇백 년 후에도 못했던 그것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사람들이 뭔가 노동자 계층이 이러한 신뢰도를 얻으면서 뭔가 이렇게 작업 장르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산업혁명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끝.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제력.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나왔어. 서부 경제와 문화가 발전되었다. 산업혁명이 잉글랜드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뭐 이러이러한 이유가 써있더라. 끝. 1번. 제한된 자제력과 장기간의 성장? 제한된 자제력? 글쎄요. 장기간 성장, 뭐지? 약간 아리까리하거든? 산업혁명이라고 하니까 뭔가 장기간인가? 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죠. 2번 보세요. 어떻게 사회계층들이 만들었을까? 분화를. 이게 지금 주제가 아닌 건 알겠죠, 여러분들? 왜 산업혁명이 발생했을까? 잉글랜드에서. 왜? 자제력. 잉글랜드에서 발생. 근데 이게 낮은 계층들이 뭐 열심히 신뢰를 받고 일하면서 발전됐습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 4번. 산업혁명인데 그것의 원인과 패턴 나온 적이 없고 양상이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뭐였고 두 번째는 뭐였고 없지 않습니까? 서부의 문명인데 이게 기여해. 세계의 문명의 기여. 말도 안 되고요. 답은 3번. 살짝 1번이 헷갈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번이 워낙 정확하니까 왜 다른 국가가 아니라 잉글랜드에서 혁명이 일어났을까? 요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답이 써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 찍으시면 끝. 잠깐만 다시 한번 지문을 복귀하고 싶거든요. 지금까지는 문제를 처음 봤을 때 풀었던 느낌이고 좀 해설을 드리자면 이런 느낌이겠죠? 봐봐요.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봐봐. 뭘 주목했냐면 산업혁명이 잉글랜드에서 발생을 한 거야. 뭐보다는 다른 국가들보다는 비슷한 체계를 가진. 이걸 주목했어. 왜 근데 영국이 통치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까를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주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잉글랜드에서는 상위 계층이 reproduce 번식을 더 많이 한다 이 말이야. reproduce 복제하는 거니까. 애를 많이 낳습니다. 훨씬 더 많이 낮은 계층 사람들보다. 그리고 제한된 사회 구조 내에서의 제한된 기회를 고려해 보니까 이것이 뭐를 수반하냐면 상당한 지위가 밑으로 가는 것을 수반한대요. 다운월드 모빌리티가 지위가 밑으로 하강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위가 밑으로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요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다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야. 결과적으로 lower classes가 서서히 어떤 사람들로 채워지냐면 상위 계층에서 내려온 거니까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상위 계층의 이점을 가진 친구들이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로어 계층이라도 이제 똑똑하고 뭔가 환경적으로 좋은 애들이 나오는 거죠. 셀프 컨트롤을 포함해서 옛날 같으면 좀 힘든 일 시키면 아씨 안 해 꺼져 이랬었는데 지금은 얘들이 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야. 상계층에서 그 유전적인 것을 받고 왔으니까 자제력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포텐셜을 만든 거지. 워킹 클래스, 즉 요 계층에 대한 포텐셜을 만든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뢰받을 수가 있대. 시간 잘 지키는구나. 부지런해. 효율적이야. 이러니까 산업혁명이 나온 거죠. 됐습니까? 이것들을 몇백 년이 지나고도 제3국들을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잉글랜드가 그렇게 산업혁명이 발전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으로 좀 가볼게요. 여기도 내가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게 없고요. 그냥 해석을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거든. 솔직히 이 문제는. 봐봐. 경제에 대한 얘기인데 경제 하나도 몰라도 되고요. 그냥 문제 읽으면서 약간의 물론 근거도 보이기는 보이지만 상식적인 차원으로 가면 될 것 같거든. 가볼게. 많은 요소들이 있대요. 어떤 요소들이냐면 영향을 주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볼게. 그럼 일단 주제야 얘가. 로컬 뉴스페이퍼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판매 중인 건데 매일매일 특정 도시에서 좋아요. 어떤 경우냐면 major news story, 그러니까 주요한 뉴스 얘기거리, 아마도 지역 풋볼팀의 성공 같은 그런 얘기거리의 경우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러시가 있을 거래. 러시 돌진이지. 수요에 있어서 즉 수요가 많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뉴스페이퍼가 셀아웃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매진되는 것이고 남겨두는데 많은 만족스럽지 못한 커스터머를 남겨둔다는 거지. 왜? 수요는 많은데 물건이 없으니까요. 됐습니까? 그럼 실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쁘지 않죠. 어떻게 시장이 likely to respond to this equilibrium,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할까? 됐어?
어떤 상황이냐면 디맨드가 수요가 서플라이 공급을 갖다가 앞서는 이런 식이죠. 초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문장을 읽고서 얘도 맞고 얘도 맞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 두 개 중에 하나가 틀리거나 둘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얘가 맞는 순간 얘도 맞을 수밖에 없겠죠. 수요가 많은데 물건 공급이 적으니까 이게 초과해버리니까 당연히 불만족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요. 어디에서? 일반적인 시장가에서 이러한 예시에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 다음 날에 의심하는 거야.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의심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로컬 샵스와 그 다음에 스토어 홀더스가 뭐 하는 거냐면 더 많은 뉴스페이퍼를 주문해요. 기대되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프린터가 더 많은 커피를 런오프 발생시키죠. 됐습니까? 봐봐. 이상하잖아. 왜? 아니 왜겠어? 우리가 뭘 기대하냐면 다음 날에 그러니까 더팅인데 의심하는 건데 이 이야기 풋볼팀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즐거워 계속적인 흥미를 의심하면 로컬 샵이랑 이 스토어 홀더스 이런 이 가게 사람들이 왜 주문을 더 합니까?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는 논리 구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의심하면 더 안 찍겠지. 야, 오늘 반짝하고 내일부터 안 좋아할 거야. 이렇게 했으면 왜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뭘로 바꿀까? assuming 정도로 생각하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 알겠습니까? 아, 지속적인 어떤 흥미나 관심을 가정한, 생각한 로컬 샷들이 더 많은 걸 더 기대되는 수요를 갖다가 만족시키게 더 찍겠죠. 이렇게 가셔야겠죠. 되십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오케이? 아, 요거는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해석하면 되는군요. 맞아요. 자, 계속 볼게. 또한 가능한데 뭐가 가능하냐면 to avoid disappointment, 실망감을 피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마켓을 떠나는 거야. 더럽고 치사해서 안 사. 갈래. 아마도 following 뭐를 따라가는 거냐면 스토리, 이야기를 TV나 아니면 라디오의 어떤 걸 따라가는 거야? 그 스토리를 따라가는 거야. 아니 꼭 신문으로 봐야 돼? 그냥 라디오 듣거나 아니면 TV 보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하기보다는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그 수요가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그치 굳이 여기서 또 없을 거를 감수하기보다는 TV나 아니면 라디오 듣는다 이 얘기겠죠. 세컨 타임 다시 한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공급자들이 정확하게 뭔가 계산을 추측을 한다면 양인데 뉴스페이퍼의 양이 조정이 될 것입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평형 같은 것들이 됐습니까? 이렇게 맞추고 수요랑 공급을 이 정도로 맞추면 되겠군. 이런 식으로요. 뭐 사이에서?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세일스가 증가하고요. 모든 커스터머가 만족을 하잖아. 그러면 가격은 바뀔 일이 없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찍어주시면 끝. 됐습니까? 요거는 다른 것들보다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문제를 맞추고 틀리는 게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마지막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32번으로 갑시다. 빈칸이 요 정도, 32번 정도가 풀만하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혼자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것만 좀 진행하겠습니다. 보세요. 애매하게 중반부에 이렇게 존재를 한단 말이야. 애매하게. 그러면 자, 가보세요. 일단은 연결사가 안 보이잖아. 그렇지? 연결사가 없어서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문제가 좀 어려워. 그리고 32번 지문은 읽었을 때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지. 그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봤을 때도 역시나 아니 내가 풀 수 있는 구석이 한 군데는 존재를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푸셔야지. 와, 더럽게 어렵네. 뭔 소리야? 하나도 모르겠어. 이러면 정말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가도 뭐 한다?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처럼 얘도 거의 호랑이 굴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지문을 전부 다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여기 쓰여있는 말을 그냥 글자 그대로 보고서 그냥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이게 과학 지문이건 예술 지문이건 철학 지문이건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난 글자를 보고서 쓰는 것이지 이거를 완전히 머릿속에서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이 시험은. 봐봐. 일단은 읽어는 볼게요. 이 빈칸 문장을.
뭐 할 때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정들은 빈칸한데 결정에 대한 그걸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물론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을 때라는 조건이 붙지만 결정들에 대한 걸 쓰는 거라고. 됐습니까? 얘의 특성이 뭘까? understand? 가볼게요. 이해하는 범위에서 쓰자고요. 만족감인데 사적인 선호, 개인의 선호에 대한 만족감. 내용이 뭐든 뭐 기원이 뭐든 간에 개인의 선호에 대한 만족감은 뭐에 반응하거나 뭐에 부합하지 않냐면 설득력 있는 자율성의 개념, 그러니까 자유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데. 뭔 소리야? 그러니까 개인 선호의 만족감. 개인 선호의 만족감이 뭐에 부합하지 않냐면 자율성이라든지 자유의 개념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를 내가 이해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건 뭐 논문을 본인이 쓰는 것이고요. 그냥 문제를 풀겠다라고 봐야 돼. 그냥 이런 말을 했구나 라고 이해는 할 수 있잖아. 그치? 많은 선호들이 뭐의 결과냐면 사회적 기준이나 조건의 결과래. 아, 그렇구나. 이게 만드는데 그들의 자율적인 것과는 멀게 만든대. 그러니까 똑같은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 사회적 기준 이런 거의 결과래. 그래서 이게 자율권과는 far from 멀어진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족감과 자율성 같은 거는 벌어져. 이런 관계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됐습니까? 아니구나. 다르구나. 이렇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몰라. 개념인데 나는 잠깐만 이게 이 얘기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 refer to가 친구들 기본적으로 A랑 B가 있잖아. A랑 B가 있으면 A는 B를 지칭한다 이런 느낌이야.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와닿죠. 그러니까 사실상 refer to는 is예요. 똑같답니다. A는 B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유연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서 refer to의 해석이 여기가 지금 A잖아. 그치? B잖아. 그러니까 A는 B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refer to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지? 지칭한다?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아나토미가 디시전을 지칭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얘가 이것을 지칭해야 한다니까 얘가 사실상 얘라는 거구나 이 말이라고요. refer to가 친구들 A랑 B랑 같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비동사랑 똑같다라고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봐봐. 개념인데 자율성의 개념이 대신에 뭐여야 되냐면 결정이어야 된대. 도달된 결정인데 완전하고 생생한 인식을 가지고 이용 가능한 기회들의 인식을 가지고 말이 좀 어렵죠. 뭘 참고해서? 관련된 정보를 참고해서 뭐는 없이 불합법적이고 과도한 제약은 없이 그 과정 속에서 선호의 과정, 그 선호 형성의 과정에서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얘가 뭐랑 같다? 결정과 같다. 근데 뭐를 가진 결정이냐면 봐봐. 컨닝해보자. 어떤 기회인식 짧게 쓸게. 그 다음에 뭐 있어? 관련 정보 참고. 이런 건 있어야 되고 뭐는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불법적이고 과도한 제한 같은 거 없어야 돼. 이런 거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뭐 할 때?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요것들이 없을 때 이 말이죠. 조건들이 이걸 거 아니야. 그럼 결정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됐습니까? 밑에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한 개도 안 돼요. 여기서 찾아야 돼. 여기서 개인 선호의 만족감이 자율성 아니래. 뭔 말인지 몰라. 이게 결정이랑 똑같은 거래. 근데 이런 것들이 원래 있는데 이런 조건들이 없으면 어쩌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자율성 이퀄 결정인데 여기엔 조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없는 결정이야. 그러면 얘가 자율성이 아니겠죠. 얘가 없으니까 이거는 결정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결정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자율성도 없겠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야 돼요. 됐습니까? 밑에 읽어볼게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가장 어렵대. 뭐 하는 게? 자율성을 뭐랑 동일시하는 게? 선호의 만족감과 동일시하는 게 너무 어렵대. 그러니까 이 말 똑같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봐서는 똑같은 말을 하는 건데 여기를 보면 더 헷갈린단 말이야. 또 읽어볼까 밑에? 선호도가 뭐의 산물이면
이용 가능한 정보의 산물이면 기존의 소비 패턴의 산물이면 사회 기준이나 압박의 산물이라면 그 정부의 지배의 산물이라면 뭐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냐면 오드니까 개인적인 자유가 오로지 놓여있다 혹은 정의에 의해서 선호 만족도에 놓여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대.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는 게 자유가 여기에 있다는 게 이상하대. 이 말이야. 결국에는. 뭔 말인지 나도 몰라요. 이 말이야. 근데 하나만 더 해볼까? 혹은 that current preference 이러한 현재의 선호가 자율성의 근거에서 다뤄져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서 뭘 하는 정치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근거로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이상하다고요. 됐습니까? 두 개는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알겠죠? 결국에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봤던 로직은 얘로 시작해서 얘는 자율성 자유가 아니야. 뭔 말인지 모르겠으나 그렇대. 그 다음에 refer to를 씀으로써 얘는 이거래.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어쩌라는 거죠? 그럼 자율성이 아니겠다는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결정이 안 될 거니까 자율성도 없다. 이 말이라고요. 됐습니까? 하이코. 힘들구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가는 겁니다. 자율성 이퀄 결정. 근데 결정에 이런 조건들이 다 빠지니까 결정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자율성도 안 되겠죠. 1번. 위반인데 권리의 위반. free speech 자유 연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없고요. 설명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설명되어야 된대요. 영향받은 개인들한테. 뭔 소리야? 설명되어야 한대. 뭐로써? 자연스럽지 못한, 자유롭지 못한 것, 그리고 비자율적인 것으로서 묘사되어야 한다. 괜찮죠? 자율이 없다는 거니까. 숨길 수 있대 결정권을 갖다가 사회 조건에 뺐고요. 뭐의 결과냐면 발의한 거. 자율적인 러닝 어프로치 학습이 언제 나왔습니까? 답은 몇 번? 3번. 그러니까 나는 이 지문이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뭔가 이러이러한 지문이고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이 3번이야라고 하려면 시간을 한 25분 줘야 돼. 한 문제에. 말도 그냥. 그러니까 얘는 뭐 한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개인 선호의 만족감이 자율성이 아니다. 뭔 개소리야. 몰라. 근데 이렇게 쓰여 있잖아. 그럼 이거 인식해. 과학 지문이라 어려워요. 철학 지문이라 이런 게 없다고 그냥. 알겠습니까? 얘가 얘라면서 근데 얘가 없다면서 그럼 없겠지. 이렇게 가라고요. 단순하게. 쓰여 있는 걸 최대한 본다라는 생각으로 가자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출제자가 원하는 게 그런 방식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른 빈칸들은 솔직히 뭐 그렇게 어렵다의 느낌이 들지 않았지만 요거는 다소 보기가 좀 단순하긴 했지만 그 지문이 좀 어려웠으니까 헤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에 풀어주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회차 1일 첫 번째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그 뒤에 있는 부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